지난 7월 15일 새벽 해경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곧바로 해경과 119 구급대가 출동해 아내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익사로 추정됐던 사고였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겁니다. CCTV에 남편이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물 밖으로 나오려는 아내를 향해 수차례 돌을 던지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7월 발생 당시에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30대 부부가 인천 잠진도로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자정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1시 반쯤, 새벽 1시 반쯤에 밤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새벽 3시 6분에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구급대원이 구조를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편은 해경에다가요.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좀 석연치 않은 점을 찾아냅니다. 일단 아내의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또 CCTV가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CCTV에 잡힌 장면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낚싯대 좀 들어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내가 낚싯대를 잡고 일어나는 순간 양손으로 아내 등을 떠밀어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아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번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고요. 아내의 머리 부위를 겨냥해서 수차례 던집니다.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직접 물에 들어가서 목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저항을 하니까 다시 혼자 나와서 머리 부위에 또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아유,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저희가 참, 팀장님, 일단 결혼 초부터 남편한테 좀 저자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취재한 걸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2020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3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외도를 한 거를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추궁을 당하니까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궁당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한테 과다하게 지금 감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강한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 관계는 계속 삐걱댔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떠난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다퉜고 결국 그자는 자기 아내를 저렇게 한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명품백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살해의 동기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명품 가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잠진도로 지금 이동하던 중에 명품 가방을 아내가 많이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기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 남편이죠. 아내는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에 밀어 넣은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빠져나오게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막았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결국은 숨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장님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기자, 일단 뭐 혐의는 명명백백하잖아요. 네,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이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혐의 인정하는 게 맞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요, 법정에서 피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남편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합의의 뜻을 내비쳤는데 법정 밖에서 네. 또 무슨 돌발 상황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런 사건에서 살인 사건에서 양형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합의입니다. 다만 이제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내의 뭐 가족들, 유가족들, 장모가 이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정에서 합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손주 키우려면 돈이 좀 들지 않느냐, 좀 합의하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합의하더라도 이 남편, 이 피고인이 실형 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합의를 요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장모죠. 유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무슨 합의냐라고 이 법정 밖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결혼한 지 100일도 안 돼서 바람 피운 거 용서해주고 애까지 낳고 낚시도 같이 가주는 아내한테 지가 명품백을 사다가 안겨도 모자랄 판에 그걸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자의 주장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죠. 명품백을 샀다, 낭비벽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 소장님.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뭐 보험을 노렸나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 혹시 다른 여자가 뭐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지금 이 아이도 있잖아요. 두 사이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시죠. 지금 뭐 너무나 낙심하시고 절망하신 상황입니다. 같이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지. 도대체 왜 죽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 3살짜리 애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한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엄마는 죽어서 없고 그 아빠는 살인자고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답답하네요.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